우리가 대놓고 무시했던 저 늙은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늙은이를 괴롭혔던 못된 남편과 아내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선 최고의 만담꾼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에 대대로 불을 이어온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주인 박대 가문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까지 지낸 인물로 인품 또한 훌륭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아들 박치성과 며느리 안씨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란 탓인지 오만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이나 신분이 낮은 이들을 마치 벌레 보듯 했지요. 본래 박씨 가문에는 이춘이라는 충직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일한 그는 박대감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하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요. 하인의 아내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약간만 빌려주십시오. 의원이 당귀와 인삼을 쓰면 나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박치성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안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인삼? 인삼은 양반들이나 쓰는 거야. 하인 주제에 인삼을 달라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마님, 20년을 성심껏 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박치성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시끄러워. 저렴한 풀뿌리나 캐다 먹이든지 아니면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가 약방이냐? 그러게요. 너무 오래 일해서 이제 쓸모없어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새 하인을 구하는 게 낫겠네요. 결국 하인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한 달을 끙끙 앓다가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박치성은 그를 행랑채 구석자빌로 내쫓았습니다.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박대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20년을 충심으로 일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네가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느냐. 하지만 박치성은 고개만 숙인 채 대꾸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안씨는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하인에게 약값과 위로금을 건넸지만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엄하게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봄날 박대감은 아들 내외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지병이 요즘 들어 심해져서 온양온천으로 요양을 다녀오려 한다. 석 달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구나. 박지성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리 오래 가시면 몸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온천수가 좋다 하니 다녀와야지. 그동안 집안 살림은 너희 둘이 잘 돌보거라. 특히 하인들을 잘 보살피고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오거든 인정을 베풀어라. 예,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부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서로의 눈빛을 슬쩍 마주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며느리 안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나 그동안 실컷 즐기고 편하게 지내야지. 며칠 후 박대감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과 박치성 부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치성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몸과 마음을 항상 편히 가지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안씨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집안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요양 잘하고 오세요. 그래, 믿는다. 박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치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드디어 가셨군. 며느리 안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대로 한번 차려볼까요? 평소에 못 먹던 진귀한 음식들로요. 좋아. 그리고 하인들 모두 들어라. 앞으로 3달 동안은 내 말이 곧 법이다. 게으름 피우거나 말대꾸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을 줄 테니 알아서 해.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치성 부부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술판을 벌이고 하인들을 불러 춤을 추게 하거나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축내는구나. 술이 미지근해. 당장 따뜻하게 데워와.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숨죽이며 지냈고 대감이 계실 때의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나가보니 낡은 가스해진 도포를 입은 늙은이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서 있었습니다.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박대감 댁이 맞소? 그러하옵니다만 다행이군. 나는 대감의 오랜 벗이라오. 먼 길을 왔으니 잠시 쉬어가고자 하오. 하인은 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늙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감의 벗이라기엔 행색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 박치성에게 고했습니다. 도련님, 대문 밖에 어떤 늙은이가 대감나리의 벗이라며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친구라고? 박치성이 술상을 물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친한 벗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를 본 순간 박치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저런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아버님 친구라니? 박치성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정말 우리 아버님과 아는 사이시오? 그렇소.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논하던 사이지. 그럼 어디서 벼슬이라도 하셨소? 늙은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벼슬, 그런 것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떠도는 몸이요. 박치성이 안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씨도 나와서 늙은이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보, 저 행색 좀 보세요. 어디 대감내리 친구 같아요? 거지 사기꾼이 분명해요. 박치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노인장, 아버님은 지금 안 계시니 그냥 돌아가시오. 우리 집은 떠돌이들에게 시주하는 절이 아니오. 그러나 늙은이는 꿋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길인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소. 대감과는 젊은 시절 생사를 함께한 사이라오. 생사를 함께했다고? 그럼 증거라도 있어? 늙은이가 보따리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감과 내가 공부를 할 때 서로 나눠 가진 것이요. 대감께 물어보시오. 분명 기억하실 것이요. 박치성이 옥패를 빼앗듯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옛날 물건인 것 같긴 했지만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래도 끝까지 우기시겠다는 거요? 안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런 사람 계속 대문 앞에 세워두면 동네 망신이에요. 그냥 쫓아내세요. 하지만 늙은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감을 기다릴 것이요. 석 달이 걸리든 반년이 걸리든 말이오. 혹시 나를 거짓말쟁이로 의심하신다면 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다 밝혀질 일 아니겠소? 박치성은 난처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의 벗이라면 쫓아낸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초라한 행색의 사람을 사랑채에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씨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행랑채 구석에 쓰지 않는 방 있잖아요. 거기나 내주세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다 밝혀질 일이니 그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만약 가짜라면 그때 혼쭐을 내주면 되고요. 박치성이 인상을 쓰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늙은이를 행랑채 구석방으로 안내해라. 단, 식사는 하인들 먹는 것으로 주고 함부로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라. 늙은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누추한 곳이라도 비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돼요. 하인이 늙은이를 행랑채로 안내하는 동안 박채성 부부는 사랑채로 돌아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아버님 친구가 맞을까요? 설령 맞다 해도 저런 거짓골로 찾아오다니. 아버님 체면도 생각 안 하시나 봐. 아무튼 석 달만 참으면 돼. 그동안 저 늙은이가 알아서 나가길 바래야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 씨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당 청소를 제대로 해야겠어.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러고는 행랑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도 그냥 놀고 먹기만 하니 보기 거북해. 가서 마당 쓸라고 해. 하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분은 대감나리의 손님이신데. 손님? 공짜로 밥이나 축내는 식객이지. 어서 가서 빗자루 주고 마당 쓸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밥은 없다고 전해라. 결국 하인이 늙은이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마님께서 마당을 좀 쓸어달라 하십니다. 늙은이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넓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안 씨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역시 천한 사람은 천한 일이 어울려. 저 나이에 빗자루질이나 하고 있으니 점심때가 되어도 늙은이는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박치성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일하는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일을 시키면 되겠소. 공짜 밥값은 해야지. 늦은 봄이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늙은이의 방은 행랑채 구석진 곳이라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늙은이가 오들오들 떨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불 한 채만 더 빌릴 수 있겠소? 밤바람이 차서 말입니다. 하인이 안 씨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늙은 나리께서 이불이 얇아 추우시다 하십니다. 안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불을 더 달라고? 우리 집 이불이 그렇게 흔한 줄 아나? 하인들도 한 채씩만 쓰는데. 하지만 마님, 어르신이 춥다 하시는데 춥거든 옷을 더 껴입든지 아니면 밤새 뛰어다니든지 이불은 안 돼. 하인이 난처하게 돌아가려 할 때 박치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창고에 있는 헌이불 있지 않소? 개들 덮으라고 치워둔 거. 아, 그 찢어진 이불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나 갖다 주지. 어차피 거지 같은 행색인데 그것도 과분하지. 결국 늙은이에게는
곳곳이 찢어지고 솜이 빠진 헌 이불이 주어졌습니다. 늙은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늙은이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다만 가끔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치성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걷다가 행랑채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 늙은이 아직도 있구나. 술 기운에 화가 치민 박치성은 행랑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늙은이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봐, 늙은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먹을 작정이오.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 늙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옷가지 몇 벌뿐이요.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내 여기를 떠날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시오. 박치성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참아? 우리가 왜 당신을 참아야 하오? 당신이 정말 아버님 친구가 맞기나 한 거요? 늙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언젠가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오. 뭐라고? 박치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도련님은 내가 초라하다고 무시하시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옷이나 재물로 정해지는 게 아니오.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오. 이놈이 감히. 박치성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듯한 기분에 치를 떨었습니다. 거지 같은 늙은이가 자신을 훈계하다니. 게다가 후회할 것이라는 말은 마치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요? 당신 같은 거지가. 늙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치성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치성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더 마시던 그는 안 씨에게 퉁퉁거렸습니다. 여보, 저 늙은이가 나를 가르치려 들었소.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했다고. 뭐라고요? 감히 서방님께 말입니까? 안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저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꿍꿍이라니? 안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우리 집안 살림과 보물들을 훔쳐갈지도 몰라요. 차라리 도둑으로 몰아서 관가에 넘기는 게 어때요? 박치성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동안 저 잡식구 때문에 쌀독도 많이 줄었고 말이지. 그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증거로 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박치성이 비녀를 받아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오늘 밤에 저 늙은이가 잠든 사이 보따리에 넣어두면 되겠군. 그날 밤 박치성은 술을 마신 척하며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에 살금살금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늙은이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자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치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늙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박치성은 손을 뻗어 보따리를 열고 옷가지 사이에 은비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끝장이군. 내일이면 저 늙은이는 도둑으로 몰려 관가로 끌려갈 것이야. 다음 날
안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내 은비녀가 없어졌어요. 하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은비녀가 사라졌어.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박지성도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뭐? 은비녀가 없어졌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지성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행랑채에 있는 저 늙은이 분명 그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 도련님, 하지만 그분은 시끄러워. 하인들을 모두 모아라. 얼마 후 박지성은 하인들을 행랑채 앞에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저 행랑채의 늙은이를 당장 잡아라. 우리 집 재물을 훔친 도둑이다. 하지만 도련님, 혹시 오해라니. 당장 들어가서 보따리를 뒤져보거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죄인으로 다룰 것이다.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늙은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에서 깬 늙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노인장, 죄송하지만 도련님 명령으로 보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뒤지던 하인의 손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은비녀였습니다. 박지성이 달려와 비녀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걸 보시오. 역시 도둑이 맞았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늙은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오. 나는 그런 것을 훔친 적이 없소. 누가 내 보따리에 넣은 것이오. 증거가 뻔히 나왔는데도 발뺌을 하는군. 역시 떠돌이 거짓 주제에 염치도 없어. 하인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늙은이가 도둑질을 할 사람 같진 않았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지성이 늙은이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봐, 늙은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버님 친구라는 거짓말로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도둑질을 한 거지. 아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요. 시끄러워.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해. 하인들, 당장 이놈을 결박하고 관가에 넘겨라. 도둑놈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야 마땅하지. 안씨도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잖아요. 거지 같은 행색으로 찾아와서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인들이 망설이며 늙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죄송하지만 일단 관가에. 늙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나를 관가에 넘기기 전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기다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엇을 기다리란 말이오? 박지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결박해서 관가로 끌고 가라. 아버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더러운 도둑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대감나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박대감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박지성 부부는 당황했지만 이미 벌인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친구라며 머물던 저 늙은이가 사실은 도둑이었습니다. 우리 집 물건을 훔쳐서. 그러나 박 대감은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곧장 늙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마, 용서하옵소서. 소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박지성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
박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현 임금의 친동생이신 화평군이시다. 미복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려 다니시던 중 옛 버신날을 찾아오신 것이거늘 어찌 이렇게 대한단 말이냐. 박치성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온몸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평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대감, 자네 아들 내외가 나에게 한 일들을 모두 보고 들었네. 처음엔 시험해보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더군. 하인들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대하겠지. 마마, 소인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화평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대감,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네. 하지만 자식 사랑이 지나쳐 그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했어. 자네도 이춘이라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나무라지 않았지 않은가. 박대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까지 화평군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화평군이 박치성 부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나를 천대하고 모욕했다. 찬밥과 시래기국을 주고 마당을 쓸게 하고 찢어진 이불을 덮게 했지. 급기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넘기려 했고 며느리 안씨가 온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떴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치성도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눈이 어두워 정녕 몰랐습니다. 화평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얼굴을 봐서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네. 대신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보거라. 그래야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박치성은 모든 벼슬과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박치성 부부는 단 한 양의 돈도 한 필의 비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낡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치성이 울며 매달렸지만 박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제 가거라. 그곳에서 밭이나 갈며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배우거라. 박치성 부부는 한양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호미를 들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리던 그들은 이제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직접 물을 길어 나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이죠. 한편 박대감은 화평군의 일을 계기로 깊이 참회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았을까. 박대감은 남은 재산마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부자의 집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